자, 데이 3에 6번. 맞다. 해야지. 와, 나 완전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다. 나 당연히 한 줄 알았다. 뭘 갖고 왔나요? 어떻게 해? 나 이거 안 풀었는데. 즉석에서 풀지 뭐. 자, 일단 답 모르죠? 이거 답 찍어주더라? 오씨, 답 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핸드폰에 있던가? 대박 사건. 주혁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 뻔. 있다. 맞다. 여기 있구나. 아유, 어디 가요? 다 이렇게 돼 있네. 잠시. 아이씨, 그냥 다 불러줄게요. 나 진짜 왜 이렇게 얼타니? 23번에 1번, 24번에 4번, 25번에 3번, 26번에 2번, 27번에 2번, 28번에 4번, 29번에 96, 30번에 269. 예림 몇 개? 틀림. 오! 굿. 은예호. 28, 29, 30이네. 딱 봐도 저거. 임주 2개. 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통 별로. 오씨. 야, 내신보다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28, 29, 30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28번부터 가봅시다. 자, 집합 x가 나와 있고요. 자, 이걸 만족하는 함수 개수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x에서 x고요. 가조건 보니까 예은아, 뭐 하란 소리냐? 1초의 고민도 없이 말하는 걸 드디어 듣게 되는구나. 중복 좋아. 자, 그리고 나조건은, 자, 소문자 x가 대문자 x의 원소인데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개수가 2개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x가 결국 1부터 7까지 가능하잖아. 오케이. 복사 붙여넣기. 그럼 결국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7이고 얘가 y값이죠, 사실상. 그럼 y값도 마찬가지로 1부터 7까지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1부터 7이 나와야 되니까 x는 2의 배수여야겠지. 그래서 x가 가능한 게 2, 4,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f2가 1이란 소리고 f4가 2란 소리고 f6이 3이란 소리인 거잖아. 근데 이 방정식을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2개만이래, 2개만. 그러니까 즉 이 말이죠. 요거 3개 중에서 2개만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케이스 나누면 되겠네. 이거 1번 케이스,
요거 2번 케이스. 이렇게 3번 케이스. 이건 여기까지 했어요? 오케이. 잠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진행을 해 보자고요. 자, F2가 1이고요. 그 다음에 F4가 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중복조합이니까 1이 갈 수 있는 곳은 예은아 몇 군데야? 3이 갈 수 있는 곳은? 그치. 그럼 5, 6, 7이 갈 수 있는 곳은? 네, 6군데고 중복조합이니까 6H3씩 똑같아요? 응. 곱하기 2를 했어요. 네, 여기 곱하기 2 했어요. 응. 왜 비웃어요? 자, 6H3. 자, 그러면은 이제 70이 나오게 돼. 아, 70이 아니죠. 6H3이 8C3이니까 112까지 나오게 되겠죠. 왜요? 나 뭐- 왜요? 가이드로 4가 2되면 6이 3은 아, 그러네? 여기서 이게 있네. 맞네.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풀었구나. 자, 뭐냐면 2가 1이고 4가 2였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1번 케이스를 푼다는 건 6은 몇이 아니라는 거 일단. 3이 아니란 거니까 빼주면 되겠죠, 3일 때를. 예리했습니다. 예린. 오, 라임 좋아요. 자, 그럼 이때를 뺄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걸 안 셌죠. 이걸 안 세서 그런 거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빼기.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은 1이고 3이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인 건 변함없고 이제는 4, 5가 아니고 4, 5가 아니고 5가 갈 수 있는 곳을 정해줘야겠지? 5가 갈 수 있는 곳 두 군데죠. 그치? 그 다음에 6은 정해져 있고 7이 갈 수 있는 곳이 5군데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20가지를 빼줘야 되니까 92가지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답은 무난하게 나오겠네요. 과정이 엄청 어렵진 않기 때문에. 빠트린 걸 발견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 다들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다고? 굉장히 기특한데? 응? 뭐? 넌 2개 틀린 게 26번이었어? 하나가? 29, 30번 전 둘 중 하나 맞추고? 뭐지? 자, 보자잉. 엄청 어려운 건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 의자가 있대요. 근데 이 6개 의자를 원순열로 이제 배열하겠다는 소리고, 마주보고 있는 2개의 숫자에 적힌 수의 합이 모두 홀수가 되래. 그러면은 마주보고 있는 걸 더했을 때 홀수 되려면 홀수랑 짝수 더해야 되잖아. 홀짝이 마주봐야 되는 거네. 홀짝이 마주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럼 그냥 짝퉁이 되잖아. 홀수 1, 3, 5 이렇게 두고.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 2, 4, 6을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 혜민이도 2개가 요거였어? 어려운 문제군요. 그럼 자세하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홀수 짝수가 마주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려는 거냐면 마주본다가 사실 이웃한다랑 연결된 유형이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 거야. 마주본다는 이웃한다는 우리가 자리 바꾸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주보는 거는 회전시키면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리 바꾸는 걸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웃한다랑 마주본다의 차이가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려고 지금 하는 거냐면 우선 홀짝 세 쌍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1, 3, 5 홀수는 두고요. 여기에 2, 4, 6을 배치할 거야. 그럼 그때 경우의 수는
3팩이겠지. 왜냐면 2, 4, 6 한 거랑 4, 6, 2, 6 한 건 다른 거잖아. 그래서 3팩으로 총 6쌍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홀짝으로 만든 게. 그럼 이제 이걸 배열하면 되는 거야. 이걸 배열하면 되는 건데. 이걸 배열하면 되는 건데. 그럼 곱하기 몇 팩 해야 돼? 어? 어? 뭐야? 잠시만. 자리 바꾸는 거 해야 되네? 잠시만. 자리 바꾸는 걸 해야 되네?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잠깐 발생하는구나. 저희 원수는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원순이 안 썼지. 그러면 짝을 짓고 배열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기똥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짝을 짓는 게 마주 보는 거죠. 그렇죠. 마주 보는 걸 짝을 짓는 거지. 근데 잠깐만. 홀짝이어야지만 지금 그게 되는 거잖아. 이거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네? 막 잘? 폭탄이 여기 있었네? 잠깐만, 짝을 짓고 배열을 하려고 했더니? 마주 본다. 답이 48이죠. 그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나으려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낫겠다. 자, 일단 그 3팩은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재탕할게요. 이 3팩이 마주보는 짝 정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짝만 이룬 상태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배열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세 개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였구나. 이 세 개를 배열하는 거지. 근데 아직 배열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원순열 이제 써서 배열할 거야. 그러면 3분의 3팩으로 배열을 하겠지. 이라고 하면 또 뭔가 이상해지네. 잠깐만, 설명이. 그 원래 하려던 하는 걸로 해야겠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마주 보는 거 있잖아. 마주 보는 거 있지. 마주 보는 게 원래 우리가 접근할 때 자리 이렇게 바꾸는 거 신경 써, 안 써? 안 쓰잖아. 자리 바꾸는 계산 안 해주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회전시키면 일치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너네 기억 되짚어 보면은 그 마주 본다라는 유형을 풀 때
항상 한 쌍밖에 없었어요. 한 쌍만 마주보면 됐고 나머지는 상관없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세 쌍이 마주보는 거잖아. 그럼 봐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지금 쌤이 배열해봤어. 그럼 만약에 이 한 쌍만 마주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딴 거 상관없어? 이 한 쌍만 마주보면 된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180도 돌리면 되잖아. 지금 세 쌍 아니야? 이 한 쌍만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경우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특별하게 다른 경우로. 그럼 얘는 2일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얘를 이제 얘 말고 얘까지도 마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 무조건. 그러면은 얘를 회전시키면 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제. 이렇게 봐봐 이제.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 다른 경우가 되지. 즉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 본다를 풀 때는 자리 바꾸는 계산을 할 필요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근데 쌍이 두 개가 되니까 어때? 자리 바꾸는 걸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까지 쌤마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자, 원 있고 6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총 3쌍이 마주봐야 되는 거지. 일단 예를 들어 이것부터 먼저 이해해보자. 얘들아, 우리 5명의 학생이 있어. 5명의 학생이 있는데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네, 5팩이죠.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5자리 중에서 한 사람을 먼저 앉히고 남은 자리에 4명의 학생을 다 앉힐 거야. 그래도 경우의 수는 어때? 똑같이 5팩이지 결국. 근데 굳이 계산하면 5 곱하기 4팩이 되는 거지. 즉 그렇듯 순열은 한 번에 배열 안 해도 되고 하나씩 배열해도 괜찮거든. 그래서 3쌍 중에서 한 쌍을 먼저 배열을 할 거야. 한 쌍만 먼저 배열을 할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지. 그럼 곱하기 3을 했어. 그럼 얘를 배열할 거라고 쳤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배열했다라고 치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가 되는 거지? 잠깐만. 예. 잘못했다. 잠깐만. 아이씨, 잠깐, 잠깐, 논리적으로 자꾸 안 맞아. 잠깐만. 논리적으로 잠깐 뭔가 안 맞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이거 설명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3쌍 중에서 한 쌍을 먼저 배치를 시키겠다는 소리인 거거든. 그럼 3쌍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3개가 있어. 그럼 얘를 배치를 할 건데 여기 3팩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구나.
내가 다시 지우진 않을 거고. 야, 이 3팩이 쌤이 여기다가 적어놨지. 마주보는 짝을 정하는 경우의 수. 그치? 그러면 지금 쌤이 이렇게 새쌍 해놓고 요거 중에서 하나 고른다라고 했는데 그거죠. 6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겠죠? 6가지 경우의 수에서 하나를 골라줘야겠지. 맞잖아. 6가지 경우의 수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1, 2를 할 건지 1, 4를 할 건지 1, 6을 할 건지 2, 4를 2, 3을 할 건지 2, 5를 할 건지 그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결과 실질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그 안에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3팩 안에 그 경우의 수가 들어있는 거야. 그거 중에 하나 고른 거야 지금. 근데 이제 한 쌍을 골랐어. 그럼 얘를 여기다가 둘 거야? 몇 군데에 둘 수 있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 둘 수 있지. 한 쌍만 먼저 배열하겠다는 거야. 한 쌍만 마주보게 하는 거는 세 가지잖아. 근데 우리 원순열 때문에 고정을 시켜줘야 되지. 그러니까 3으로 나눠줘야겠지. 여기 배열한 거랑 여기 배열한 거랑 여기 배열한 거 똑같은 거잖아. 3개씩 똑같은 게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3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제 뭐 됐어요? 고정이 됐죠. 그럼 이제 남은 두 쌍을 저기다가 배열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남은 두 개를 배열을 이제 할 때는 원순열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배열을 하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그럼 여기에 1, 1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 쌍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두 쌍이 들어갈 때 아이씨 진짜 설명 전 되게 애매하네 이거. 설명 되게 애매하네. 이거 그냥 2팩 곱해주면 되는 건데 아씨. 됐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이, 이렇게 되지 뭐. 씨. 자, 이제 요 한 쌍을 이제 배열을 할 거야. 그럼 얘를 몇 군데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군데 들어갈 수 있죠. 여기까지 됐네. 그럼 여기에 들어갔다 치자. 그럼 예를 들어서 3하고 4가 들어갔다 치자. 근데 지금 뭐 된 상태야?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리 바꾸는 거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겠지. 2팩 자리 바꾸는 거. 그리고 남은 한 쌍 여기 들어가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거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또 곱하기 2팩 해줘야겠지. 그래서 48까지. 자, 다시 설명해줄게. 쌤이 지금 이거 원래 풀고 왔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즉석에서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우리 뭐 한 거냐면 세 쌍이 마주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세 쌍을 한 번에 다 배열하기가 껄끄럽기 때문에 한 쌍을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 두 쌍을 배열하려고 한 거거든. 그럼 한 쌍을 먼저 배열해야 되니까 그 한 쌍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알아내야겠지. 그게 아까 3팩 6가지였죠. 쌍으로 만들 수 있는 6가지가 나왔었잖아. 그래서 그 6개 중에서 한 쌍을 고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한 쌍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였던 거죠. 근데 원순열이니까
3개씩 똑같은 게 발생할 거라 3으로 나눈 거지. 그럼 이제 한 쌍 배열 끝났어. 그리고 고정까지 됐어. 그럼 나머지 2쌍이 있는데 이제 한 쌍을 또 배열을 하게 되면은 2군데다가 배열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럼 2군데다가 배열을 하고 또 이제 둘이 수차를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2패 곱해 준 거고 나머지 한 쌍은 자연스럽게 나머지에 들어갈 거고 그 거시기 뭐야? 자리 바꾸는 거 계산해 준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이씨 여기 뭐였어요? 아 됐다고요? 다시 이 3팩이 뭐냐면 이 세 쌍을 만드는 경우의 수. 그 중에서 한 쌍을 골랐고 이 한 쌍을 이제 배열한 겁니다. 됐죠? 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별거네요 문제가. 저 다르게 풀었는데 얘기해보세요. 맞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림으로 그려서 했는데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랑 아 홀홀홀 짝짝짝. 아니,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잠깐만. 홀짝 홀짝 홀짝. 그 경우 하나가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나? 아 자연스럽게 되네. 또 동그라미 그려서 여기 홀홀홀하고 짝짝짝 해서 이렇게 마주보는 걸 하고 또 동그라미 그려서 여기 홀수 홀수하고 여기 짝수 짝수하게 한 다음에 여기 바꿔서 하는 거 해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그 다음에 홀홀짝. 그 홀홀하고 짝짝 해놓고 여기는 둘이 바꿔서 할 수 있게 그 사이를 이렇게 비우고 여기 사이 비워놓는다고? 아니 이렇게 해서 그 여기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또 위에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똑같은 건데? 이건가? 그렇게 하면 되죠. 잠깐 이거 그럼 어떻게 짜게 되는 거야 이거? 대구리 아파. 그럼 이게 홀홀이 마주 보는 거 아니야 이거 현재? 이거 아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케이스인데? 뭔가 숨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방금 그래도 잘 질문했다. 그래도 뒤통수 후릴 수 있는 문제네. 자, 이제 우리 주혁이 그 통계 공부 좀 똑바로 하시고요. 정규분포. 자, m1, 시그마 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m2, 시그마 제곱이 있어요. 항등식 나와 있고요. 얼랄레 x, y 둘 다 나와 있네요. 이거 무슨 화하라는 걸까요? 네, 표준화하라는 건... 그렇죠. 표준화하라는 거죠. 그럼 표준화 바로 해줍시다. 으악식 으악 왜 으악 토 나와. 자 이렇게 되죠. 야 근데 얘는 이상이고 얘는 이하인데 둘이 더해서 1 되려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즉 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시그마가 똑같으니까 식 정리하면은 그리고 x도 이제 같다라고 두면 없어질 거고 14도 계산이 될 거고 그러면 36은 m1 더하기 m2라는 거 이해돼 주여가? 뭔 소리야? m1 빼기 m2인 거 이해돼 주여가? 이 둘이 같다라고 두고 시그마 나분하고 14 넘기고 x 없애고 m1 넘긴 거. 네. 됐지? 그리고 두 번째가 78 이상이랑 78 이하랑 14 이상이 같대. 또 x랑 y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또 표준화 시켜야겠지.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z 78? 78 빼기 m1 더하기 x 시그마 z 14 빼기 m2 더하기 x 시그마 이 둘이 같아야 된대. 아니 왜? x가 없네? 아싸 개꿀. 좋죠 오히려 좋아요. 그럼 이거 둘이 부동호가 반대인데 둘이 같으려면 어때야 되죠? 뭐라고?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만들면 이래야 되는 이거. 얘가 이 친구였으면 얘가 이 친구인 거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몇 나오는겨? 0 나오는겨. 그럼 이 둘이 더하면 0인 거니까 더하게 되면은 92 빼기 m1 빼기 m2가 0이 나와야 돼서 m1 더하기 m2가 92가 나와야 돼 주여가. 이해되니? 네. 그럼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m1은 두 식을 더하면 되니까 128이어서 64 m2는 28까지 나오겠네. 이해됐니 주여가?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가 92라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시그마를 구하려면 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여기 있네 그게 바로. 그럼 이제 표준화 해주면 되겠지? 야 까먹었다. m은 몇이었니? 64. 그러면 시그마 마이너스 2 0 더하기 m2 28이었죠? 그럼 얘도 표준화 다시 또 해주면 시그마 분의 2 시그마 분의 8 얘가 0.477이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2에서 이거잖아요. 요 부분이랑 이거 대칭된 시그마 분의 2에서 시그마 분의 8까지 요거니까 대칭시키면 이 부분이 열로 붙겠지 주여가. 대칭하면 네. 그럼 이 부분이 몇이란 소리인 거야? 그런데 0.477이는 몇이네? 그럼 얘가 몇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시그마가 4. 요거는 공부 좀 하셔잉? 통계를 너무 안 했어? 됐슈? 그래도 좋아요. 이제 많이 공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네요, 학통. 이제 대망의 30번인가요? 확실히 됐어, 주영아? 네. 1시간 안에 끝나겠죠? 나옵시다. 자,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공흰공 4개랑 3, 4, 5가 적힌 검은공 3개가 들어있대요. 쌤은 이런 거 못 참아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려져 있네요. 좀 참아야죠. 자, 그리고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점수를 얻겠대.
첫 번째 보니까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가지고 서로 다른 색이면 조건을 부여하네요. 조건 방률이죠. 꺼낸 두 공에 적힌 수의 합을 점수로 얻은 후 또 다시 넣어요. 복원 추출을 하네요. 독립일수 가능성이 높겠네. 그리고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이면 6점을 얻고 또 다시 넣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됐을 거라고 봐요. 그걸 3번 했대요. 합이 15여야 된대요. 축소됐죠. 자, 조건 방률이고, 그때 3번의 시행 중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인 경우가 포함될 확률이 P분의 Q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3번을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내용을 A라고 하고 뒤에 내용을 B라고 할게. 그러면은 순서 신경 안 쓰고 사이즈만 잡아볼게. AAA일 수도 있고 AAB일 수도 있고 ABB일 수도 있고 15점도 신경 안 쓴 거야 지금? BBB일 수도 있겠지. 그럼 거기서 AAA였으면은 다 다르게 나왔다는 거지 색깔이. 그죠? 그럼 분모에는 AAA가 계산돼 있어야겠죠. 근데 분자에는 그게 빠져야겠지. 같은 색이 나와야 되는 걸만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1 더하기 2분의 1 얘기하고 싶은 거야. 분모 자체가 케이스가 나눠지잖아. 분모 자체가 케이스가 나눠지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거야. 너네가 제일 조건 방률에서 눈치 못 채는 이유. 합이 15여야 된다며. 그러면은 같은 색이 있는 상태에서 15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 다른 색에서 15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니까. 이게 1 더하기 2분의 1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제. 첫 번째, 다 다르게 나옴. 다른 색이 나옴. 아니야, 너무 촌티나. 3번 모두 다른 색. 이거 해설지처럼 써야지. 3번 모두 다른 색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서 15점이 나와야 돼. 근데 다른 색이 나오면 점수를 합쳤거든. 근데 이제 우리 숫자 있는 거 잘 봐야 돼요. 그럼 일단 세 수를 더해서 15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생각을 해보자. 다른 색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검색 하나 흰색 하나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최소 몇에서 최대 몇 가는 거죠? 더하는 건 항상 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최소 몇에서 최대 몇. 최소 4에서 최대 9겠죠. 그럼 4에서 9까지 가능하니까 요 숫자도 4에서 9 중에서 4부터 9 중에서 골라야 된다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3개 더해서 15 되는 거 사이즈 잡으면 막 1, 1, 13, 1, 2, 12 막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녹아다뛰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최소가 4야. 그러니까 4, 4, 7부터 시작인 거야. 그죠? 그리고 사이즈 잡는 거야. 나 안 섞었어. 안 섞었어요 지금. 그래서 4, 5, 6 되겠죠. 그 다음 5, 5 오겠죠. 이거 말고 없죠. 여기까지 쌤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겠지. 그럼 합쳐서 4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흰색에서 몇 나오고 검은색에서 몇 나와야 돼? 1이랑 3 나와야 되지. 그거 말고 또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럼 이제 그것만 확률로 계산해주면 되니까 4가 나올 확률은 1하고 3이 나와야 되니까
아 지금 6개 중에서 동시에 몇 개 꺼내죠? 2개 꺼내니까 분모가 15인 거죠. 그러면 15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에? 7개라고요? 실시요? 미안합니다. 어차피 20일 약분데. 왜냐면은 우리 분모할 때 어떻게 이거 다 더하잖아. 그럼 분모에 20일 들어있겠지. 근데 분자에도 20일 들어있을 거 아니야. 20일 없이 약분데. 그냥 해봤어. 자, 또 4 나와야 돼. 21분의 1이죠. 이제 7은 따로 해봐야겠지. 7 나오려면 2, 5, 3, 4 가능하네. 2, 5, 3, 4. 아 그러면은 잠깐만 또 있잖아. 2, 5 2, 5 3, 4 4, 3도 가능하지. 몇 가지 가능해? 3가지 가능하죠. 그럼 21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 무슨 계산만 한 거야? 4, 4, 7에 대한 것만 센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3번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들어가죠. 그럼 4, 4, 7을 이제 섞어야겠지? 7, 4, 4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3팩 하면 되겠지. 3 하면 되겠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이제 할 거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4일 때 계산할 때 어떻게 21분의 1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20일은 약분 될 거기 때문에 안 쓸 거야. 20일은 약분 될 거기 때문에 안 쓸 거야. 오케이? 그럼 4가 나올 때는 이제 1이라고 그냥 얘기하겠다 소리인 거야? 그럼 5가 나오려면 2, 3, 1, 4 가능하죠. 그래서 2가지 가능하고요. 6 나오려면 1, 5, 2, 4, 3, 3 3가지 가능하죠. 그리고 4, 5, 6 섞어줘야겠죠. 21분의 21분의 21다 있어요. 근데 분모 분자를 쓸 거기 때문에 어차피 21의 세제곱은 다 약분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럼 5는 아까 5는 2가지라고 해놨지.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만 쓰면 되겠네. 그리고 얘는 자리 바꿔봤자 의미 없으니까 여기까지 냅두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9고 이거는 계산하면은 36 얘는 8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53가지가 나오네요. 합쳐서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가보자.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서 개고생하면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부터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3번 모두 다른 색 말고 2번 다른 색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한 번은 같은 색인 거죠. 근데 같은 색이면 몇 점 얻는다고 했지? 그럼 6점이 이미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치? 6점은 무조건 있는 거죠. 같은 색 한 번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나머지 두 번에서 합쳐서 9점을 만들면 되는 거겠지. 근데 나머지 다른 색일 때는 아까 4점에서 9점까지 가능했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 아까 4에서 9점까지 가능했잖아. 오, 얘 맞았어? 필기 안 하길래. 아, 이해 좀? 자, 그럼 계산합시다,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케이스가. 그럼 이제 6점 나와야 돼요.
같은 색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흰색으로 같을 수도 있고 검은색으로 같을 수도 있겠지. 흰색으로 같을 때는 4C, 검은색으로 같을 때는 3C이겠죠. 네, 곱하기 하려고 괄호친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4는 이미 계산했죠. 1이라고. 여기 위에 거 채택하면 되잖아 이제. 5일 때는 2인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8. 여기까지 나오겠네. 세 번째, 한 번만 다른 색이고 두 번은 같은 색이래. 그럼 기본적으로 몇 점 먹고 시작하는 거죠? 12점 먹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른 색을 뽑았을 때 몇 점 충족시켜줘야 되죠? 3점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최소 4점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커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커트 케이스가 뭐야?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모두 같은 색이어도 안 되겠죠. 야, 참 맞다. 이거 하나 계산 안 했다, 얘들아. 야, 이거 하나 계산 안 했다. 이거 645, 이거 645 자리 바꿔야지. 주호가 이해하고 있지? 네. 108입니다. 얘들아, 모두 같은 색이면 몇 점이야?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1 더하기 2분의 1이네, 리얼로. 그럼 분모는 따라서 53 더하기 108분의가 들어갈 거고요. 같은 색이 있는 경우는 얘밖에 없지. 그럼 분자가 108이겠죠. 자, 그래서 161분의 108 따라서 269. 아까 다 이겼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야, 오히려 30번이 별로 안 어려운데? 쫄지 마. 확성 30번. 왜 이래 나 못 참겠어요? 뭔가 나 잘못했다는 듯이 저 새끼 또 이상한 짓 하는데? 이런 느낌이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 모고 해설 다 해봤습니다. 역시 확통은 행복해요. 근데 이 30번이 눈치채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1이 진짜 눈치채기 힘들어서 너네 나름 스스로 좀 그거를 정하는 게 좋아. 이게 1 더하기 2분의 1이 뭐 수능 완성이나 이제 뭐 문제 풀다 보면은 그 1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유형 자체가 따로 있잖아요. 아니면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쌤이 다 체크해줬고 1 더하기 2분의 1을. 그래서 그거를 너네만의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1 더하기 2분의 1을 해야겠다. 그걸 정하는 게 좋아요. 쌤이 너네들한테 자주 얘기해주는 건 이거잖아. 분모 자체가 케이스가 나온다.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너네가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잘 그걸 못 따라하겠으면, 못 기억하거나 못 적용시키겠으면 너네 나름대로 연구를 해봐. 어떻게 하면 내가 1 더하기 2분의 1을 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 나와. 1 더하기 2분의 1 웬만하면. 근데 가끔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왔는데 헛방 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 나름대로 정해야지.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됐고요. 42분이에요. 자,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진행할게요. 자, 데이 3, 6번 여기서부터 진행해 봅시다. 자, 문제 보면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에서 49개 추출했을 때 x1 바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걸 95%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나왔대. 그리고 또한 36번을 이제
36개를 이제 뽑고 그때 표현 평균 x2 빠고 이번에는 99%. 그게 다음과 같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신뢰 구간 95%로 만들어 보면은 자, 그 신뢰 구간 만들어 보면은 첫 번째 거는 x1 바 빼기 1.96 곱하기 크기가 49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면 7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7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1 바 더하기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 이게 첫 번째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x2 바 이번엔 99%니까 2.58 그리고 이번에 36개를 한 거니까 6분의 시그마 얘는 마찬가지로 x2바 더하기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일단 신뢰 구간식이 나올 겁니다 각각. 그리고 이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이 친구가 D입니다. 자, 그랬을 때 x2 빼기 x1이 1.42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2.88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B씨였군요. 기억시오. 감사. 고수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네요. 얘랑 얘가 같습니다. 그래서 x1 바 더하기 이거 약분을 하자. 이게 100분의 196인데 196이 14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즉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7이랑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100분의 2의 제곱 곱하기 7 시그마 이렇게 쓸게요. 이게 괜찮을 겁니다, 이거. 그리고 x2바 빼기 258 같은 경우는 258이 2 곱하기 2 곱하기 129지. 258이 258이 2 곱하기 129 129는 3의 배수가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41 그럼 6이 딱 약분되네요. 즉 100분의 41 시그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친구는 28이라고 두는 게 낫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식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x2 빼기 x1이니까 x1 넘기고 요거 넘기면 x2 바 빼기 x1 바는 100분의 69 시그마까지 69 시그마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28 더하기 41은 69니까. 자, 근데 그게 1.42니까 100분의 142가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100 날라가고요. 69가 3 곱하기 23이죠. 얘는 뭔 약분이 이렇게 하나도 안 됩니까? 이거는 분명히 쌤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가 43이거든요. 43입니다. 여기 잡는 겁니다. 그 넘기면 70. 그렇죠. 그래야지 숫자가 이쁘죠. 71은 약분하면 2되죠. 그래서 시그마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C 빼기 B 빼기 AR라고 했는데 B 빼기 A가 X2를 알아야 되구나. 그러면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냅둬야겠다. 그럼 요 식을 또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A랑 C를 더한 게 이제 2.88이라고 했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2.88인 거잖아. 그러면 x1바 빼기 이제 이거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그마가 2니까 시그마가 2니까 얘가 B거든. 얘가 B. 여기 B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하면 이게 A가 되겠지 이제. 부호만 서로 반대니까. 그 시그마 2 대입하면 100분의 56이죠. 100분의 56. 그래서 x1바 빼기 0.56이라고 할게요. 이게 A고요. 그럼 C는 이제 이 친구니까 얘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럼 X 여기서 플러스로 바꾸면 이게 C인 거잖아. 그럼 x2바 더하기 100분의 86. 즉 0.86 이렇게 적히게 돼요. 근데 이 둘이 더하는 게 2.88이래요. 그럼 0.86에서 0.56 빼면은 0.3 나오겠죠. 이게 2.88이랍니다. 그럼 x1 더하기 x2는 2.58이 딱 나오겠죠. 올라? 그런데 x2 빼기 x1이 1.42. 연립하면 x1, x2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둘이 더하면 x2 바는 둘이 더하면 이게 숫자 딱 떨어지네. 4거든요. 그럼 이제 약분하면 2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C 빼기 B 빼기 A 계산하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C 빼기 B는 얘에서 얘 빼라는 소리잖아요. C 빼기 B가 얘 빼기 A니까 이거 실내 구간의 길이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아까 이거 계산한 게 0.86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빼기 A인데 A가 요거였거든. A씨 X1 구했어야 되네. 그럼 X1은 여기다 2 대입하고 넘기면 되니까 0.58. 아우 진짜 0.58 빼기 이게 A구나. 아싸. 0.58 빼기 0.56은 0.02. 이게 소수점이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계산하게 되네. 그럼 0.86 곱하기 2는 1.7. 그럼 0.02 빼니까 1.7. 나왔네. 계산이 빡센 거네 이거는. 소수점 계산이 워낙 빡세게 나왔네요. 이해됐니 시은아? 이거 시은이가 질문한 거였는데. 다른 친구들도 이해됐죠? 여기 핵심이 이거였어요. 얘랑 얘랑 같다 이걸 두고 이제 푸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7번에 고 8번에 고 거꾸로 가고 있었나? 뭐야 이거? 오늘 데이3하고 끝나는 거야? 자, 5번 가자. 확률 변수 x는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의 정기분포를 따른다. 뭐야 이렇게 나와있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순서들을 m1, n2로 하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29번 알겠지만 그냥 x로만 돼 있잖아요. 굳이 표준 안 시켜도 되거든요. x로 돼 있으니까. 근데 부등호가 서로 방향이 어때? 다르지. 그러면은 이게 m제곱 이상인 거니까 m제곱이면은 m보다는 어떤 숫자겠어? 큰 숫자니까 m제곱은 여기 있을 거거든. 이만큼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얘는 작다를 체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대칭시키면은 이 점을 모르니까 일단 네모라고 하자. 네모라고 하자. 그럼 이 18 빼기 7m이란 친구는 네모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네모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영역이 더 넓어지죠? 그래서 네모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쯤. 즉 여기가 18 빼기 7m이야. 근데 우리가 네모를 못 구하는 게 아니야. 대칭 이용하면 되잖아. 네모랑 m제곱의 중점이 m이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럼 네모랑 m제곱을 더한 게 2m 나와야겠지. 양변에 2 곱한 거야. 그럼 네모는 2m 빼기 m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8 빼기 7m이랑 2m 빼기 m제곱을 비교했을 때 2m 빼기 m제곱이 더 커야 되는 거죠. 는 붙어야 되나?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n값이 4 또는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였어? 핵심이 뭐냐면 이거 대칭 이용해가지고 쌤이 네모로 박아둔 거. 요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서 작은 거부터 m 딱 나왔네. 2개 4, 5 나왔네. 근데 m이 m1이래. 그럼 여기가 4네. 아, 그럼 이제 이건 표준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풀어야 되는 게 얘랑 예사인 거니까 표준화 해주면 4,2의 제곱을 따르는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0.5 사이가 되는 거네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5 사이면은 0부터 1짜리랑 0부터 0.5를 더하면 되는 거겠지. 즉 이 두 친구를 더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소수 네 번째 짜리가 8이니까 8인 것만 띠 보면은 3번이네요. 딴 건 계산할 필요 없겠지. 누가 질문했나요? 이해됐습니까? 별 문제 없죠?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2장씩 있대요. 10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임의로 하나씩 뽑겠대. 한 장씩 뽑는 거니까 분모는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 첫 줄에서 얘기 안 했는데 1, 2개, 2, 2개, 3, 2개, 4, 2개, 5, 2개인 거거든? 근데 확률을 할 때는 걔네들을 다 어떻게 봐야 돼? 다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뽑은 3장의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있으래죠. 야, 그러면 케이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2개가 같은 숫자일 수도 있고 3개 모두 같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 3개 모두 같은 숫자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냥 전체에서 다 다를 때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사건으로 갈 거예요. 1 빼기. 그냥 전체에서 다 다를 때 빼면 되잖아.
그럼 다 다르다라는 거는 일단 처음에 1, 2, 3, 4, 5 중에서 다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그 5개 숫자 중에서 세 숫자를 골라야 되는 거죠, 이제. 다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퀘스천 5P3일까요? 5C3일까요? 문제 배경을 잘 보세요. 5C3일까요? 5P3일까요? (5P3일까) (5C3일까) 5P3이요. 하나씩 뽑겠다 했죠.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오라고 했어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P3이 이거잖아. 1, 2, 3, 2, 1, 3, 3, 1 이런 것까지 다 세버린 거잖아, 한 번에. 근데 5C3은 뭐야? 1, 2, 3, 2, 3, 4 이런 식으로만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5C3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곱하기 3팩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숫자 배열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결국 5P3이에요. 그래서 5P3을 해줄 거고, 그럼 1, 2, 3이 됐다고 치자? 그럼 계산이 끝난 게 아니지. 왜냐면 1, 2개, 2, 2개, 3, 2개 있잖아. 1끼리 다르고 2끼리 다르고 3끼리 다른 걸로 봤죠, 우리 확률에서. 그럼 둘 중 하나 뽑아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까지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그 약분해주면 5, 1 빼기 3분의 2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2번이 나오네요. 자, 이해됐을까요? 뭐 딱히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없어서 바로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자, 문제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내 학생에게 연필 6개랑 볼펜 2개를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같은 종류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니까 중복조합입니다, 일단. 근데 지금 연필 등장해 있고 볼펜 등장해 있죠. 종류가 다르죠. 그럴 때는 연필 먼저 주고 볼펜을 주든, 볼펜 주고 연필 주든 따로따로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개수가 누가 더 적죠? 그럼 볼펜을 먼저 주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케이스 나누기 편합니다. 자, 일단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봐봅시다. 자, 연필 또는 볼펜을 한 개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대요. 즉, 이 말은 A, B, C, D가 0 이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중복조합 그냥 써도 돼. 별다른 제약 없어. 이 소리인 거지. 그리고 나 조건. 연필하고 볼펜을 모두 한 개씩만 받는 학생은 오직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연필과 볼펜을 한 개씩만 받는 학생은 한 학생밖에 없대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연필하고 볼펜을 나눠줘야 되는데, 자, 연필하고 볼펜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연필 따로 주고 볼펜 따로 줄 건데 볼펜의 개수가 더 적기 때문에 볼펜을 나눠주는 걸 먼저 생각할 거야. 그럼 볼펜을 나눠줄 때 한 학생이 최대 2개를 가져갈 수가 있죠. 볼펜을. 몰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이 나조건이 말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연필과 볼펜을 모두 한 개씩만 받는 학생은 오직 한 명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쌤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볼펜을 한 사람이 2개를 가지면 나 조건은 상관없어. 왜냐면 한 사람이 볼펜을 2개 가지게 되면 볼펜 하나, 연필 하나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럼 그 학생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연필과 볼펜을 모두 한 개씩만 받는 학생은 오직 한 명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볼펜 두 개 몰빵을 받거나 아닌가? 한 명은 무조건 볼펜 하나, 연필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건가? 그런가? 얘가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문제지, 이 문제가. 이 문제집이, 이거 엔제가 좀 말이 이상하게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 한 명은 연필 하나, 볼펜 하나 받아야 된다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이제 볼펜을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볼펜은 무조건 한 자루 한 자루 줘야 되는 거지. 그럼 그걸 고르는 경우의 수는 4C 2겠네? 서로 다른 네 사람 중에서 똑같은 볼펜 두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조합으로 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볼펜을 못 받았네요. 근데 연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를 받는 학생이 오직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A, B 둘 중 한 사람이 연필을 한 자루만 가져가야겠지.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A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A는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필은 5자루 남았죠. 연필 6개라고 하는 것도 빡쳐. 연필 6자루지. 얘네 좀 국어 못해. 얘네 이거 문제 만든 애들. 국어 못해. 있잖아. 전에 이상한 문제 있잖아. 그거. 알지? 기억나지? 데이2 때 그지같이 해석되는 거 있잖아. 그거. 그때부터 그러고 이제 국어를 좀 못합니다. 여기가. 내 대가리가 딸린 건가? 자, 아무튼. 자, 그럼 연필 5자루가 남아있는데 얘네들은 제약이 있어 없어? 연필을 받는 것에 대한? 제약 없죠. B는요? 있죠. 얘는 연필 한 자루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받거나 2자루 받거나 3자루 받거나 4자루 받거나 5자루 받아야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버리면 되겠죠. 전체에서 B가 한 자루 받을 때 빼면 되겠지. 그럼 곱하기 괄호 열면 되겠네. 그럼 전체를 세게 되면 일단 0 이상으로 풀었고, 그럼 3H5가 되겠지. 거기서 빼면 되겠지. 그럼 B가 한 자루일 때를 빼면 되겠지. 그럼 B가 한 자루기 때문에 이제 CD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2H4까지가 되는 거겠죠. 그럼 6 곱하기 2 곱하기 3H5가 70, 21 빼기 5. 그럼 12 곱하기 16 192까지가 나오겠네요. 답 이거 맞아요? 이 2는 A가 하나하나 받을지 B가 하나하나 받을지 그거 정하는 경우의 수였어. 볼펜 한 자루씩 줄 두 학생 고르는 경우의 수. 그둘 중에 한 명은 또. 그치. 좋아요. 그렇게 지금 확통은 졸라 열정적이네. 진짜 수원수 탈 땐 그렇게 졸아대더만. 미쳐버리겠네. 너 확통 틀리면 안 되겠다. 야, 너 수능 때.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진짜 애매한 문장이에요. 이거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나올 것 같으면 객관식으로 내버리지 이렇게 단답식으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애매합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두 학생 A하고 B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져가지고 다음 시행을 하겠대요. 미안, 나도 모르게 눈이 슬쩍 내려가 버렸어. 독립이야? 아니, 원래 우리 뭐야, 한 땀 한 땀 봐야 되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슬쩍 주사위 나왔길래 독립인가 하고 봤더니 독립이에요. 이게 쌤 습관이야. 독립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한 번 던져 나온 수의 눈을 확인하고요. 유계약수면이니까 자연스럽게 3분의 2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만 1점을 얻겠고요. 아, 점수 얘기하네요 또. 유계약수 아니면 3분의 1이죠. B만 2점을 받겠답니다. 자, 근데 이거를 6번 하겠대요. 그럼 A가 얻은 점수가 학생 B가 얻은 점수보다 큰 확률이 P분의 Q래. 야, 그럼 생각해봐야겠다. A는 최소 몇 점, 최대 몇 점 가능해요? 야, 최소 최대라고 했는데 최대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어허, 빵점에서 6점이죠. 6의 약수가 한 번도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은이야. 유계약수 안 나오면 B만 2점을 얻는 데잖아요. A는 안 받겠다는 소리 점수를. 아. 자, 그럼 B는 최소 몇 점, 최대 몇 점? 0에서 12까지 가능하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A가 더 많아야 된대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 6번밖에 안 던지잖아. 그럼 첫 번째, A가 6점 나오고 B가 빵점 나오면 되겠죠. 두 번째 뭐 있을까요? A가 5번 하고 즉 5점 받고 B가 그냥 횟수로 할게. 횟수로 한 번이면 되겠지. 세 번째는 4번이고 2번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4점이에요. 얘도 4점이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다음 케이스도 다 안 되겠죠. 그럼 케이스 2개네요. 예은이 됐습니까? 예은이가 질문했죠. 근데 왜 그래? 왜 갑자기? 근데 왜 이거 한 거예요? 근데 다르게 풀어서 쟤 자꾸 답 이상하게 푸는데 자꾸 답이 똑같지. 쟤도 신기한 친구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갑시다. 자, 6의 약수가 6번 나오면 됩니다. 그럼 뭐 이거 그냥 3분의 2의 6제곱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5번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B가 한 번 나오는 거니까 6시1로 가면 되겠죠. 독립시행 갑니다. 자, 그러면 3분의 2가 5번, 3분의 1이 한 번이면 되겠죠. 자, 그럼 케이스 나왔어요. 더 할게요. 자, 그럼 분모는 3의 6제곱으로 크게 잡아주시고요. 분자는 2의 6제곱, 64 더하기 6 곱하기 32거든요. 6 곱하기 32는 192예요. 이거 도대체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이 900달이 나와요? 미친 거, 이거 왜 이럽니까 얘? 그럼 분자 256이고 분모 729입니다. 답이 985입니까? 네, 약분이 안 돼요. 이거 3의 거듭제곱이고 얘 2의 거듭제곱이에요. 약분이 안 됩니다. 얘 원래 안 이랬는데. 네, 괜찮니? 데이 3 끝.
당신이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고 당신이 꿈꿀 수 있다면 그 꿈대로 될 수 있다. 하늘을 날고 싶어. 안 되잖아. 씨. 자, 데이 4 체크해 볼까요? 예린이부터 갈까? 번호 578 578 예은 45 혜미 4, 2, 어? 아이 저 새끼 진짜 나 진짜 너 4, 5, 6, 7, 8이지? 에휴 진짜 혜민이는 3번 3번 너도 3, 4, 5, 6, 7, 8이야? 주혁이는? 없어? 얘들아 지금 쌤이 숙제를 안 주고 있잖아 데이를 그 다음 주까지 꼭 다시 다 풀어봐요 다시 풀어보시고요 우리 개수를 좀 줄여봅시다 이대로 가다가 수능 때까지요 이것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예? 무슨 일주에 데이 하나밖에 못합니까? 자 시간상 3번만 하고 갑시다 아니다 3, 4 아니 5번이 다 모르는 거였지. 근데 5분이잖아. 됐어. 욕심내지 말자. 3번 하고 갈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2제곱 다르고 확률 변수의 밀도 함수가 fx고 자, 요게 성립한다라고 돼 있고 와, 15 이하의 최소값 구하래. 야, 그럼 요거부터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균은 모릅니다. 그럼 케이스 생각해야 돼. 5 넣은 게 더 커야 되죠. 그럼 5가 여기 있고 19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19가 여기였을 때 대칭을 이용한 그래프 관련된 이제 확률 밀도 함수고 y값 얘기하고 있잖아 f가. 그럴 때는 그래프의 특징이 대칭성을 이용해야 돼. 대칭성을 꼭 생각해야 돼. 염두에 둬야 돼. 그럼 19가 여기 있으면 5가 여기 있어도 괜찮죠. 아니면은 그 거식이 뭐냐? 5가 좀 오른쪽으로 당겨줘도 괜찮겠지.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괜찮습니까? 자, 이제 다른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자, 얘들아 일단 F5의 의미부터 알아볼게. F5가 뭐냐면 우리가 그 외우지 말라고 했던 이 정규분포 함수식 있잖아. 이 정규분포 함수식에 x에다가 몇을 대입한 거야? 5를 대입한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이 x라는 게 통계에서는 확률 변수 대문자 x 용도거든, 제가.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게 px는 5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제. 너네가 이걸 알 시간이 됐어. f5는 px는 5예요. f5는 px는 5고 f19는 px는 19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 하면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z는 5 빼기 m 하고 2로 나눈 거. 아이고 느냐는 이렇게도 식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거를 이 기회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이 기회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 여기서 여기 분자만 비교를 해봤을 때
m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먼저 음수가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볼 거거든. 5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야. m 값이 5보다 작았어. 그건 둘 다 뭐인 거예요? 둘 다 양수인 거죠. 그럼 표준화 시킨 걸로 보면은 여기가 2분의 5 빼기 m이고 2분의 19 빼기 m 이렇게 되겠지. 그 m 값이 5보다 작으면 자연스럽게 문제 나와 있는 식은 성립해요, 안 해요? F5가 더 큰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영이 이해되니? 뭐가 이해되니? 응? 뭐야, 씨. 된 거야? 진짜지? 진짜? 응? 그럼 는 붙어도 괜찮니? M 오면 뭐야? 이거 0이고 이거 7이잖아. 그럼 0이고 7이니까 당연히 더 크겠지. 0 넣었을 때 너 Y값이 위에 있잖아. 여기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M값이 커질수록 이 친구 있잖아.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 5였으면 여기였고 5보다 커서 1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궁금해졌어. 이거 언제 같니? N값 몇일 때 같을까? 아, 같을 수가 없구나. 같을 수가 없다. 미안하다. 다시 이렇게 대칭될 때를 볼 거거든. 대칭되면 Y값이 서로 똑같겠지. 그럼 대칭됐을 때 특징이 둘이 더하면 몇인 거예요? 그럼 언제 0 돼요? 12일 때 0 되죠. 그치? 그래서 m이 5 이하면은 강바 되는 거고요. 또한 m이 5보다 크고 12 잠깐만 는 있었니? 는 있었구나. 12 이하여도 됩니다. 왜냐면 m 12 이하인 거 아무거나 찾으면 10 정도 생각할 수 있지. 그럼 10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2.5. 오, 야, 빨리 견딜게요. 잠깐만, 야, 너무 놀면서 했다. 마이너스 2.5. 얘는 2분의 9지. 4.5지.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결론 내리면 뭐냐면요. m 값이 12 이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m이 12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게 되는 거야. 얘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0을 기준으로.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x가 15 이하의 최소값 찾으라고 했죠. 그럼 표준화하게 되면은 15 빼기 m 나누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이게 여기 있으면 이만큼이잖아.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지.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가려면 m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지 왼쪽으로 이동하겠지. 얘 값은 점점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m의 최대값 대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찾은 거야, m의? 최대값 찾은 거야. 그래서 12 대입하면은 2분의 3이고 1.5가 되겠지. 1.5 이하가. 그럼 1.5가 0.433이니까 0.5 더하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네가 이 문제를 복습함으로써 요렇게도 의미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됩니다. 꼭. 고난이도에 속해 쓰여요. 알지? 일단 가세요 빨리.